뜨거운 밤을 보낸 강쇠가 내 이번엔 무슨 일로? 주포기와 서희의 대련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숨죽이고 그들의 동작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두 사람을 뚫어져라 주시했어요. 주포기의 외마디 커다란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단번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쏜살같이 서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희의 예리한 검날이 주포교의 턱 및 목덜미에 이미 다가와 겨누고 있었어요. 주포교는 놀라 얼음처럼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고 서희는 태연히 검을 내려놓았어요. 이럴 리가. 제가 너무 방심을 했나 봅니다, 영감. 한 번만 다시 비무를 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황한 주포교는 포도대장에게 다시 서희와 검을 겨뤄보겠다 간청하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여기저기 술렁이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싱겁게 끝날 리가 없지. 겨우 20도 되지 않은 내송이에게 주포교가 저리 당하다니 말도 되지 않은 일이네. 또 말하면 잔소리지. 이제 주포교가 제대로 실력을 보여줄 것일세. 두고 보자고. 포도대장이 말없이 자신의 자리로 들어가 있는 서희에게 물었어요.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리하겠느냐? 서희가 태연하게 그리하겠다 의살표하자 포도대장의 명에 의해 두 사람은 다시 검을 겨루기 위한 준비 자세를 취하였어요. 주포교는 이번엔 조금 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눈을 크게 부릅뜨고 서희의 움직임을 살피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서희의 검끝은 주포교의 심장 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저자의 움직임을 읽을 수가 없다. 실수가 아니었구나.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제가 졌습니다. 주포교는 그제야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서자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입이 크게 벌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후드대장은 서희의 무예를 칭찬하며 이야기하였어요. 과연 조선 최고의 검가의 후예로구나. 누가 이 아이와 겨루어 보겠는가? 사람들은 두 눈으로 서희의 무예를 지켜본 터라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침묵을 깨고 다부진 체격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포도대장에게 아뢰었어요. 제가 한번 겨루어 보겠습니다. 종사관 허웅이 앞으로 나서자 주위의 군관을 비롯한 포기와 포졸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바로 포도청 내의 검술로는 그 누구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고수였기 때문이었어요. 종사관 자네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인가? 내가 이 승부는 볼만 하겠네 그리요. 상대를 만만히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일세.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상대를 얕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겨뤄보겠습니다, 영감. 포도대장은 서희에게도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네가 상대할 저 사람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 좌포청 제일의 무사이니 너 역시 최선을 다하여야 겨우 그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럼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비무에 임하겠습니다. 훈련장 중앙에 서로 마주선 서희와 허웅은 침착하게 서로를 응시하며 빈틈을 찾고 있었어요. 드디어 두 사람은 바람을 가르며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고 서희와 종사관 허웅의 검이 서로 부딪히자 불꽃이 튀며 바닥엔 흙먼지가 일었어요. 엇갈려 맞대고 선 검 사이로 서로의 표정을 읽으며 다음 동작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뒤로 펄쩍 뛰며 물러났다가 다시 달려들기를 반복하며 현란한 검수를 시전하니 보는 사람의 눈은 두 사람의 검을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였어요. 용호 상박. 두 사람은 춤을 추듯 때로는 물 흐르듯 자신이 가진 모든 비기들을 쏟아내며 그 넓은 훈련장이 비좁게 보이도록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검수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도 어리고 실전 경험이 부족한 서희가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하였어요. 결국 찰나의 한순간 빈틈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온 힘을 실은 허웅의 검이 서희를 향하자 황급히 그것을 막으려 뻗는 서희의 검을 허웅이 다른 방향으로 꺾어 내리치자 서희의 검은 주인의 손을 떠나고 땅에 깊숙이 박히게 되었어요. 땅에 꽂힌 검을 바라보며 서희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패하였습니다.
땅에 박힌 검을 뽑으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자 허웅도 서희를 칭찬했어요. 내 검을 이렇게 받아낸 자는 그대가 처음이오. 나이도 어린 청년이 대단하오. 과찬이십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니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포도대장은 두 사람을 모두 칭찬하며 격려하였어요. 두 사람 모두 훌륭한 비물을 보여주었네. 우리 좌포청에 인재가 하나 더 늘었구만. 내 기분이 흡족하여 조촐한 연애를 벌릴 것이니 간단히들 즐기고 돌아가도록 하게. 연회가 끝나자 포도대장은 중사관 허웅과 서희를 따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고 중사관 허웅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였어요. 내 자네를 긴히 부른 이유는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부른 것이네. 무엇이든 편하게 하명하십시오. 포도대장은 서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내 오랜 지인의 여식일세. 허웅이 깜짝 놀라며 서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는 포도대장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젊은 나이에 이런 무예를 지닌 것도 놀라운데 사내도 아니고 여인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사실 보도청에 여인에게 마땅히 내어줄 자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 이 아이가 여인이란 사실은 자네만 알고 비밀로 해주게나. 그리고 이 아이를 자네가 직접 기찰 포교의 임무를 내려 보살펴주게나. 기찰 포기라 함은 비밀리에 움직이는 수사군관이니 저 아이에게 제격인 듯 싶습니다. 무예 또한 출중하니 소인의 생각으로도 훌륭히 잘 해내리라 판단되옵니다. 자네가 그리 말해주니 내 마음이 든든하구만. 그럼 자네만 믿고 저 아이를 자네에게 맡기겠네. 성심을 다해 영감께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희는 포도대장과 종사관의 배려로 신분을 감추고 비밀리에 수사를 하는 기찰 포교의 일을 맡게 되었어요. 서희는 남장과 여장을 번갈아 해가며 남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나 비밀스러운 곳까지 손쉽게 드나들며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해가 흘러간 어느 날 퇴골한 포도대장이 포도청으로 돌아와 허웅과 서희를 불러 심각한 의논을 하였어요. 포도대장은 기찰 포교가 된 서희와 종사관 허웅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바람산 일대 산적의 무리가 도적질을 일삼으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조정에서는 관군을 보내 산적을 소탕하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비밀리에 누군가 그들의 동정을 살피고 규모와 정확한 본거지의 위치를 밝혀내야 한다. 허웅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서포기를 보내 살펴보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되옵니다. 내 생각도 그렇다. 서희야, 네가 이 일을 맡아주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다만 너의 무예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서희는 포도대장의 명을 받고 바람산 산체에 침투하여 동정을 살피게 된 것이었어요. 한편 상궁의 방에서는 폭주한 강수의 괴성과 상궁의 외침이 밤새도록 흘러나왔지만 요란하게 퍼붓는 뇌우에 그 소리가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언제 비가 내리냐는 듯 날씨는 화창하게 개고 해가 환하게 솟아올랐어요. 밤새 강수에게 괴롭힘을 당한 궁녀는 정신을 잃고 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고 주위를 살펴보자 큰 대자로 누워 자고 있는 강수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놀라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어젯밤일에 꿈이 아니었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일단 이 사내와 동침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인데. 일단 얼른 내의원에 들려 의복이라도 갈아입혀야겠네. 상궁은 내의원에 몰래 들어가 의원의 의복 하나를 훔쳐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어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곤히 잠들어 있던 강세가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나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라 상궁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쉿, 조용히 하시오. 자네가 이곳에 있는 것이 발각되면 자네나 나나 목이 달아날 것일세.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옷을 입고 나를 조용히 따라오시게.
강쇠는 의원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상공을 따라 내의원으로 이동하였어요. 이동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니 생전 처음 보는 으리으리한 궁궐안의 모습에 강쇠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어요. 도대체 여기는 어디고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일까? 분명 임디령이 갇혀있던 바위에 묶였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내가 폭주하게 되면 동굴의 입구가 열리고 임디령을 구할 것이라 하였고 나는 여우여인 미호와 거사를 치르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거사를 치르기는 한 것 같은데 저 아주머니의 방에서 눈을 뜨다니 낯이 익은 것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저 아주머니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지 그렇고 말고 강쇠가 상공에게 물었어요. 대체 이곳이 어디오? 상공이 강쇠에게 목소리를 낮추라 주의를 주고 대답했어요. 여긴 임금이 계신 궐 아니오. 자네처럼 낯선 사내가 발각이라도 되면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제 입도 뻥긋하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오시오. 내의원에 당도한 상공은 의원을 하나 만나서 이야기하였어요. 해민서에 요즘 일손이 부족하다 하여 내가 취미를 하나 추천하려고 데리고 왔어. 의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궁시렁거렸어요. 일손이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도 다 절차를 밟아 사람들을 들이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냥 사람을 받을 수는 없는 법인데. 내가 추천하지 않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시오. 그래도 그것은 조금 법도에. 상공은 눈썹을 호랑이처럼 치켜뜨며 의원을 노려보고 이야기하였어요. 내가 전하에 어린 시절부터 모시던 보모 상공이라는 것을 잊으셨소? 그럼 내 이 길로 전화를 아련하고 내 의원 최주부가 내가 추천한 의원을 받아주지 않아 찾아왔다. 그대로 고하겠소. 재빨리 상황 파악을 한 최주부는 살갑게 웃으며 상공에게 대꾸하였어요. 아이고 상공마마, 왜 그리 성미가 급하십니까? 절차상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누구의 추천인데 제가 된다 안 된다 입을 함부로 돌리겠소이까? 최주부는 멀뚱히 서 있는 강쇠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래, 그럼 저 사내는 무엇에 능통한 의원입니까? 박상궁은 어젯밤 격렬했던 강쇠의 시수를 떠올리며 부끄러운 듯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손으로 감싸며 이야기하였어요. 이 사람은 침술에 능하오. 특히 영희들의 배앓이를 고치는데 아주 신통한 능력이 있소이다. 내 오랫동안 알아오던 병을 하룻밤 사이에 고쳐놓았으니 그 실력은 내가 보증하겠소. 최주부는 가슴을 치며 장담하듯 이야기하고는 상공의 귀에 대고 물었어요. 아이고, 박상공께서 보증하신다면 바로 재용이지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럼 돌아가 일 보십시오.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 사람과의 관계는 어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와는 인연이 아주 깊은 사람이니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을 잘 부탁하겠소? 그리고는 강쇠를 불러 조용히 다정한 말들로 수근거렸어요. 최주부는 영민한 자인지라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것이니 저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될 것이요. 내 나인들을 통해 종종 연통을 드리리다. 강쇠에게 이렇게 당부를 마친 박상궁은 가벼운 중정걸음으로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어요. 살펴가십시오. 상궁에게 굽신거리던 최주부가 강쇠를 보며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자네, 이리 와보게. 그래, 침술은 어디서 배운 겐가? 강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얼렁뚱땅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들러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리산에서 두 분의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시긴 하셨는데 그것이 한빈군과 철사근하고 통나무 들기. 강쇠의 터무니없는 말에 최주부는 귀를 후비며 귀찮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됐네, 그만하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구만. 그래, 자네가 쓰는 침은 가지고 있는가? 침이요? 그것이... 최주부는 강쇠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혀를 차며 이야기했어요. 없나 보구만. 저기 침구들이 있으니
자네가 직접 골라 사용하시게. 이거 박상궁이 완전 허당을 추천해 주었구만. 그래도 박상궁이 제조상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 내가 이리 한번 도와주면 나중에 나에게도 돌아온 것이 있을 테지. 그나저나 저 덩치를 어찌 처리해야 하나. 일단 잡일이나 시키면서 데리고 있으면 되겠지 뭐. 갑자기 강쇠가 내의원의 의원이 되어버렸네요. 의술이란 하나도 모르는 강쇠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래도 강쇠에게 비장의 기술, 한빙근과 철사근은 연마하였으니 혹시라도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강쇠의 자충우돌 펼쳐질 궁궐 생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